온라인학원 수학과 원장 가혜주입니다. 자, 오늘 저는 수학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저희 오늘 이번 겨울방학에 어떤 수업이 열리고 저희는 어떻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다가올 3월에 이제 핑크빛 미래를 어떻게 약속을 해드릴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수능과 내신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1등급 비밀. 저희가 어떻게 1등급을 만드는지 그 비밀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시간표 안내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이제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현재 수능의 구조는 수학과 수1과 수학2 2학년 과목을 이제 공통 과목으로 보고 있죠. 배점은 74점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 1 또는 기하,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시험을 보고 있어요. 24점으로 점수 배점은 3대1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어요. 자, 이미 아시겠지만 세와 여고랑 세와 고를 배제한 모든 학교들이 수학 1과 수학 2를 2학년 내내 공부를 하고요. 학교마다 학사 일정에 따라서 이제 선택 과목을 달리 배분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상대평가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거고, 미적분이 상대평가라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9등급제로 평가를 하고 있다. 자, 근데 의외로 이제 확률과 통계도 상대평가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상문고, 서문여고 요 학교들 같은 경우는 2학년 때부터 초반부터 확률과 통계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2학년 초반부터 자, 잊으시면 안 되는 과목이고 생각보다 복병이다. 내신 따기가 요거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하는 이제 절대평가고요. 반포 그리고 뭐 서울고 그 다음에 서초고 일반적인 학교들이 이제 기하를 1년 동안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과목 자체는 별로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공부한 친구들은 절대 선행도 시키지 않고요. 제가 한 두세 번 만에 100점 정도를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현 2학년 올라간 친구들이면 수원수투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수능은 구조적으로는 변한 게 없는데 무엇이 변했냐? 이제 결이 변했죠. 이제 이번 발표가 어떻게 났죠? 킬러를 배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스키식 킬러를 배제한 수능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올해 공공연회가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기조는 그렇게 변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는 4점이 상향 평준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준 킬러가 많아졌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이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왜 말씀드리냐, 우리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 그 이유는 2학년 내신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빼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 하나의 학교의 얘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예고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반포고등학교 2학년 내신 문제에 변별력을 가른 네 문항만 제가 갖고 왔어요. 자, 얘네들의 출처를 보시면 22년 2월 평가원 문제가 14번에 4월 교육청 문제가 15번에 서논수령 4번, 6번 문제가 수능특강에서 출처를 찾을 수가 있었죠. 자, 얘가 중요한 문제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반포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모든 자료를 다 보여드리는 건 별로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하나하나 다 찾아서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60에서 70%. 사실은 앞에 문제 1, 2번은 무의미하잖아요. 그거 못 알아 찾아요. 그냥도 풀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만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연계율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수능의 변화는 우리 내신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단원별 연계성을 집중해서 우리 내신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 수능이 어땠죠? 킬러 문제다 하면 어떻게 나왔냐면요. 어떤 특정 단원의 이슈들을 갖고 막 굉장히 파헤치고 막 아이디어를 차용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DNA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일단 유리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스킬을 얹어서 풀면 10초 컷, 푸는 건 10초 컷, 생각하는 게 20분. 이런 식의 문제들이었거든요. 자, 근데 요새는 어떻게 나오냐면 단원과 단원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년과 학년의 연결고리도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올해 수능에 되게 핫 이슈가 22번인 건 아시죠? 수학 22번. 자, 그 문제의 첫 번째 접근이
고등수학 상하에 있는 명제라는 단원에 대우명제를 먼저 걸어서 조건을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학2의 첫 번째 단원인 함수의 연속 단원에서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미분으로 넘어가서 과정을 정리를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걸러내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자, 이런 거에 어떤 내신에 영향을 주냐면 누적 단원을 출제하는 트렌드를 갖게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반포고에서도 현재 수2가 기말고사 시즌이잖아요. 기말고사 시즌이면 수2 거의 막판에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들이 뭐라고 발표를 하셨냐면 얘들아 미분이 시험 범위긴 하지만 1단원도 낼 거야?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전범이죠. 서울고도 마찬가지. 다 당연히 앞에 거 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연계성 있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말은 아주 개념이 정말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어떤 특정 부분을 파헤치는 것보다는. 자, 그리고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과정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자, 어떤 문제를 하나에 풀더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과정을 밟아 나가는 그런 문제의 트렌드를 갖고 있게 됨으로써 내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술형 비중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자, 반포고는 서술형 배점이 30점이었던 게 35점이 되고요. 2학년은 급기야 40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서울고에서는 과거에는 단답형과 서술형 문제가 그냥 풀이 과정을 쓰세요 라고 나왔던 것들이라면 이제 좀 문제의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공식을 유도한다던가 너 정의를 써봐. 진짜 취약한 거 아시죠? 상무고는 원래 이랬으니까 제가 쓰지도 않았어요. 상무고는 원래 이랬어요. 상무고는 원래 이랬고, 자, 서울고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드립다 문제만 푸는 건 별로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저희가 1등급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과학처럼 아이들이 한 반에 많지 않기 때문에 1등급 몇 명이나 나올까 생각을 하시는데 반포고에서 1등, 5등, 6등이 다 제가 데리고 있어요. 걔네들 1학년 때부터 예비고2 때부터 다녔거든요. 지금 2학년인데 굳건하게 1등급이에요. 계속. 자,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면요. 첫 번째 자체 교재로 공부를 시켜요. 대부분 자체 교재를 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사실 그냥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굳이 자체 교재를 고집하는 이유는 첫 번째 주간식으로 제가 만들려고. 꼭 전 주간식으로 풀리고 싶어요. 애들이 그걸 아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일단 찍지 않았으면 좋겠고 애들이 그걸 좀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어디서 막혀서 답을 못 낸다는 그 과정을. 왜냐면 일단 비슷해요. 뭐 예를 들어 38이 나왔는데 37이 있으면 그거 답을 찍어서 오고 우연히 답일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짚어내기 위해서 자체 교재를 고집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오답으로 완벽하게 다시 숙지시키기 위해서 제 자체 교재를 활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자체 교재가 왜 고퀄이란 말을 썼냐면 아까 이제 좀 이렇게 관심 있으신 어머님들 보셨겠지만 아까 그 자료인데 유학교 기출문제를 보실게요. 보시면 22년도 6월 평가원이고 이게 14년도 4월 교육청이에요. 거의 10년의 차이가 있죠. 그 10년 동안의 자료를 아이들이 다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수능을 되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럼 기출문제를 풀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요 10년짜리 기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수학 1의 중간고사 파트만 보면 1350문제가 돼요. 거의.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4점짜리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저는 못 푼다고 봐요. 사실은. 풀어도 그냥 어떻게든 답만 받겠죠. 어떻게. 그죠? 기억도 못하고 뭘 풀었었는지도. 그래서 저는 일단 학교 선생님들이 보시는 자료집을 분석을 해서 이 선생님은 어느 자료를 먼저 받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 파악한 그걸 이용해서 자료집을 만드는데 일단 제가 적중한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올해 기출이었고 이게 마지막 서술형 기출이었고요. 이거 저희 교재에 있던 건데 저희 교재에 있던 거라 사실 저는 100%다 풀었던 문제라고 알고 있어요. 단 시간이 없어서 애들이 얼마만큼 핸들했는지의 차이에 따라서 점수 차가 났겠죠.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숫자도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리고 개인 오답까지. 그래서 이걸 제가 픽을 해서 다 교재를 만듭니다. 고통의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정말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 1350문제 풀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저희 1대1 수업이 아닌데 어떻게 다 개인 오답을 하느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 과제 관리 시스템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숙제가 나가면 숙제만 나가지 않고 숙제에 대한 OMR 카드가 같이 나가요. 제가 만든 OMR 카드예요. 자, 숙제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하라고 얘기해 주지 않고 OMR 카드에 써 있어요. 써와야 돼요. 답지를 같이 써와야 돼요.
그래서 OMR 카드를 제출하는 게 바로 숙제를 제출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책에 답도 써 있고 OMR 카드도 제출하기 때문에 저는 OMR 카드를 거둠으로써 당연히 숙제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이용해서 개인 오답 자료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까먹을 때쯤, 그 단원이 끝날 때쯤 해서 그 개인 오답 자료를 배부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개별 피드백을 이용해서 끝까지 오답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시험 때는 아예 2주간의 시간을 텀을 줘요. 숙제를 안 해서 계속 개인 오답만 돌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업을 잘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수업은 들어보면 아니까. 자, 테스트. 자, 저만 말 잘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잘 이해하진 않더라고요.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제만 주고선 풀어봐 하면 애들은 못 풀어요. 사실 단계별로 풀려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부에 올라가면 야, 너 이렇게 많이 컸는데 그냥 이제 풀어봐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과정도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2A로 준비를 했는데 개념 시즌이 있고 문풀 시즌이 있어요. 개념 시즌에 저희가 이제 이따 시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반이 있고 실력반이 있고요. 문제풀이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예비고이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반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개념을 제대로 다시 잡고 3월에 문풀을 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시 이따가 우리 1학년 수업에 빗대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개념 시즌에는 요 두 가지 테스트를 봅니다. 자, 저 테스트는 첫 번째는 개념 픽스 테스트라고 해서 개념 수업을 제가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은 책에 그냥 밑줄을 크고 아, 그렇구나. 이해했으니까 수학은 이해 과목이야. 이해했으니까 됐어. 오케이. 절대 안 돼요. 자, 저는 이 테스트를 다 책을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 제가 한글 약간 신이거든요. 이거 만드느라고 아주 징그럽게 쳐대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자, 보시면 요 지수함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니? 요 파트가 나중에는 내신에서 장난치는 요런 문제로 출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물어보는 개념 픽스 테스트를 보는데 이제 기본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개념반 같은 경우 중에서 이제 기본 정석반은 이게 좀 친절해요. 글도 많고 박스가 조금. 그다음에 실력반은 박스가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걔네들 한번 돌고 온 애들이니까. 그래서 좀 그거의 차이가 있고요. 자, 이렇게 개념 픽스 테스트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그날 문제 쪼개기 테스트를 봐요. 그냥 문제를 던져주고 너 풀어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테스트 한 문제를 제가 다 이렇게 쪼개놨어요. 생각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자, 이건 어떤 학원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 한 문제를 아이들이 맨 처음에 이거를 만났을 때 똘똘한 친구들은 풀 거예요. 그쵸? 근데 처음 개념을 듣거나 혹은 이게 심화 문제이기 때문에 4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풀 수 있는 친구들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A, B의 범위에 따라 바르게 서술해봐라고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A, B의 범위를 생각했어야 되는구나 그때 인지를 해요. 자, 그럼 조금 생각이 딸렸던 친구들은 인지하는 경험이 될 거고 우리 똘똘이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를 단계별로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해서 서술형 연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개념 시즌에는 이런 테스트 두 가지를 봅니다. 자, 요거의 목적은 이제 당연히 뭘 생각하고 무엇을 써야 했는지 덜어내야 되는 건 덜어내고 필요한 건 써야 하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문제 쪼개기 테스트를 이번 시즌에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문제풀이 시즌 우리 2학년들 같은 경우는 3월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 고1 같은 경우는 정성 연습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자이스토리 많이 있을 거예요. 요 시즌에는 이제 기출픽 누적 테스트를 보는데 자, 요 시즌은 거의 압도적으로 저는 성적을 올려주는 게 이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현재 제가 2학년 심화반에서 요 수업을 계속 하고 있을 거잖아요. 지금 시즌이 내신 시즌이니까. 자, 얘는 실전력을 거의 200%, 300% 정말 키워주는 가장 중요한 애들이고 저희 반은 결석률이 0이에요. 영상을 아무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거 타임셋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얘가 성적을 올려준다는 거 지네들도 알아요. 이거 보고 조퇴해요. 그냥. 이거는 보러 와요. 선생님 시험은 보러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실제 이거는 정말로 얼마 전에 들어온 2학기 시작할 때 들어온 친구가 너무너무 열심히 성적이 안 나온대요. 근데 걔가 4등급이래요. 근데 시험은 뭐 나쁘지 않아요. 열심히 한 친구고 저는 사실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못 버틸 수도 있으니까 와서 정말 열심히 해서 한 번 시험 때문에 2등급 됐어요. 지금 반포에서. 사실 반포에서 2등급 되기 정말 힘든 거 아시죠? 그만큼의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지금 1학년은 이걸 지금 시작할 거예요. 1학년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저는 이건 아무 문제나 보지 않아요. 그냥 아무거나 기출문제 뽑아서 풀리지 않아요. 필요한 거, 지금 시즌에 필요한 거, 애들이 좀 더 성장할 때 필요한 거 난이도를 계속 높여갈 거고요. 누적으로 계속 진행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얘 역시도 당연히 OMR을 작성하기 때문에 개인 오답으로 거의 오답 지옥이죠. 애들이 나중에 막 지치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걸 지네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성적이 나오니까. 그 보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오답을 진행을 합니다. 자, 저희는 수업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가 들어가든 우리 태훈쌤이 들어가든 남희쌤이 들어가든 다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표를 이제 오픈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워낙에 수업도 많고 과학이랑 약간씩 충돌 나는 게 있어서 30분씩 조금 땡겨질 수도 있다는 건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시간표는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이제 상담하시다 보면 저희가 30분 당겨졌어요 이렇게 안내 드릴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미적분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미적분 특강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 2가 끝난 친구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적분은 안 들어봤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당연히. 제가 수업을 하고 있고요. 태윤쌤이랑 월수에 9시 30분부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2 반이 2반, 기본, 실력 2반이 준비가 되어 있고 화목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1 역시도 기본 실력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1 지금 필수 수강해야 되는 수상 정성 연습문제, 수상 자의 스토리 제목이 이렇게 약간 딱 직관적으로 제가 써놨지만 자체 교재로 진행한다는 거. 그쵸? 그렇게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실어놓지 않았지만 우리 시간표는 있어요. 확률과 통계 특강이 금요일날 주 1회짜리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학교 있었죠. 상문고, 서문여고, 현대고는 2학년에 1년짜리를 이수를 할 거기 때문에 확률 통계 특강 필수입니다. 그리고 1학년인데 내가 너무 해놓은 게 없어. 나 너무 불안해서 지금 어떡하지? 하나라도 끝내야 되는데 확통 들으시면 됩니다. 고등수학 하가 끝났어. 경우의 수가 맨 마지막 단원이잖아요. 제일 연결하기 좋아요. 바로 연결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서 수강 대상을 조금 나눠 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루키들이 듣는 게 좋아요. 첫 회독이다. 그러면 기본반을 들으세요. 그리고 혹은 들었지만 홀랑 다 까먹었어. 안 들은 거나 진배 없어 엄마 라고 얘기하면 이걸 들으시면 돼요. 자, 이거의 목적은 수학을 극복하는 거고요. 재미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진짜 재밌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스텝을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기본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화반은 예비 고의는 필수겠죠. 제가 어떻게든 1, 2등급으로 다 찍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심화반은 예비 고의는 심화반 들으시면 되고요. 수원2를 까먹었어요. 나 2학년인데 엄마 너무 옛날에 들어서 까먹었어. 어떡하지? 근데 고등수학 상 잘했어? 들으셔도 돼요. 다 까먹었어요 사실은. 근데 요 부분 자신 있고 예비 고의다. 그럼 들으시면 되고요. 자, 여태까지 공부 안 했지만 나 진짜 지금부터 공부만 할래. 열정 지금 갑자기 충만해요. 그러면 추천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능력보다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는 안정적인 정교권. 이게 목표고요. 제가 엄청 괴롭히긴 하거든요, 우리 애들을. 하지만 동시에 사랑도 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 문풀반이 있어요. 문풀반 아까 말씀드린 1학년 대상으로 열리는 거. 2학년은 자동으로 연결될 거예요. 3월이 되면. 자, 예비고의 필수죠. 꼭 들으셔야 돼요. 선행을 무엇을 선택하든 얘는 들으세요. 자, 우리 학교 내신 접수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목표는 그렇고요. 자, 저희가 수업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저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나오셔서 그냥 인사만, 제가 너무 말도 길고 뒤에 과학 선생님들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사만 하고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할게요. 저였고요. 김태훈 선생님, 박남희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다행에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그저 그런 평범한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는 학생이 되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랑 방학 때 공부한 학생들은 한 명이 되더라도 비범하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학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외에서 부분 수학 담당하고 있는 박남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예비고에 됐는데 아직 수원 수투 못한
안쓰러운 우리 친구들 저희한테 빨리 보내주시면 제가 1회독이지만 완벽하게 그 다음 바로 심화 수업 할 수 있도록 완벽히 책임지고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수업 준비 너무 열심히 하고 우리 아이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